2024년 8월 4일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미쓰리는 하방을 열어놓는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마 돈다방 미쓰리를 청취하고 계신 분들의 대부분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아닐까 싶고요. 저를 비롯해서 저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어려운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질문해 주신 분이 미쓰리 올해 그래서 2000 몇백 몇십 몇 포인트가 저점이야 라는 답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대략 어느 정도 선까지 하락할 것 같아 라는 것을 궁금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실 저는 원래는 8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 한 주 동안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될 일정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증시 분위기를 그리는 시간인데 오늘은 일단 그 질문해 주신 분에 대한 답을 준비했고요. 만약에 시간이 좀 부족하면 제가 다음 주 증시에 대한 전망은 월요일 방송에서 해드리거나 아니면 오늘 방송 뒷부분에서 엑기스만 딱 말씀드리고 말겠습니다. 어차피 매일 방송을 할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 주식시장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수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대신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식시장의 질이다. 여러분들이 플레이어로 뛰고 있는 이 주식시장이 질이 좋은지 저질인지 그거를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걸 계속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023년과 2024년도에 한결같이 주장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3,000포인트는 당분간 어렵습니다요. 하물며 지난 7월 12일 코스피가 2,896포인트까지 올라왔었단 말이에요. 코스피가 2,800이 넘어가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코스피 예상치를 기존의 2,800에서 3,100, 3,150까지 상향 조정을 막 할 때였는데 저는 그들을 막 비웃었죠. 그러면서 인간지표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코스피가 2,896포인트까지 올라갈 때 어느 날 방송에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시장을 잘못 봤네요. 그동안 3,000 못 간다고 예상했는데 3,000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라는 이야기로 시황을 바꾸지 않았잖아요. 그렇듯이 2023년과 2024년도 한결같은 코스피 상단은 다른 건 모르겠고 3,000은 가기 어렵답니다. 다음 주 증시 전망을 보면은요. 지금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다들 쫄아 있어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뭐 비중 확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확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포에 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조금만 더 빠지면 내가 언제 3,000포인트 간다 그랬어? 라고 꼬리를 확 내릴 겁니다. 자, 3,000포인트는 안 될 거라는 걸 계속 주장해 왔고 그러면 하방을 한번 봐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 2023년도 연말에 조심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죠. 왠지 2024년도 1월달 주식시장은 2016년 1월달 주식시장과 비슷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귀신같이 2024년 1월 2일 뉴욕 증시가 열리자마자 뉴욕 증시가 2016년 때처럼 하락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락 이유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뭐냐면 애플의 매도 보고서입니다. 자, 그게 왜 중요하냐면 작년 2023년 11월 초부터 시작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점점 커졌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분위기를 잘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위기를 잘 이끌었던 계기가 뭐냐면 2023년도 10월 달까지 연준이 가야 될 길이 더 있다, 해야 될 일이 더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2023년 남은 FOMC 회의에서 금리를 한 번 더 인상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었는데 11월 초에
고용 지표가 부진하니까 금리 인상은 얼어 죽을, 그리고 금리 인하로 확 전환돼 버린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2024년 딱 되자마자 애플 매도 보고서가 나왔고, 그래서 1월달 주식시장은 힘들었습니다. 자, 얼만큼 힘들었냐면요. 1월 19일 코스피가 2,429포인트까지 무려 3.8%까지 하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2,429포인트였었던 1월달 분위기와 2,676포인트의 지금 8월 초 분위기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제가 3월 달부터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맞다라고 계속 주장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3월 달에 금리 인하 주장했지만 금리 인하를 안 했어. 맞다 안 맞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쓰리가 올해 연준은 3월 달에 금리를 인하했었어야 돼. 인하하는 게 굉장히 선제적 대응을 잘하는 거라고 주장했던 근거가, 미국은 21세기 들어와서 가장 높은 수준의 대출금리가 지금 유지되고 있어서 시간이 똑딱 지나갈수록 미국 국민들이 힘들고 미국 기업들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금리 인하 할 거면 오랜 시간 동안 2024년 1월부터 뭐 3월, 5월, 6월 이렇게 하반기로 가는 동안에 미국 국민들, 미국 기업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어차피 금리 인하 할 거면 3월 달에 하는 게 낫다. 그럼 조금 부담을 내려준다라고 주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아까 1월 달 분위기와 지금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작년 11월 달부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가 됐고요. 그리고 12월 달 연말을 맞이해서 뭐 산타랠리니 어쩌니 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끌어안고 주식시장이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1월이 되자마자 애플의 매도 보고서가 나왔고 주식시장이 하락했습니다. 그때 분위기는 뭐였냐면, 매도 보고서가 나왔네? 이거 경기 안 좋은 거 아니야? 애플의 매도 보고서가 나올 정도면 이거 2024년도 올해 미국 경제 죽섰네? 약간 이런 심리가 작용돼서 1월달 주식시장이 빠졌던 거거든요. 그거를 뭘로 돌려놨습니까? 하다 금리 인하를 2024년도에 6번에서 7번까지 할 수 있을 거다. 거기에다가 애플은 마탱이 간 것 같아. 그래? 그러면 너 일로 와봐. 너 AI 일로 와봐. 너 아직은 좀 꼬맹인데 너 기대감으로 내가 널 키울게. 그래서 뉴욕 증시가 올해 상반기는 금리 인하 기대감, 엔비디아 같은 AI 성장 기대감으로 쭉 끌어올렸는데, 제가 계속 주장했던 거, 미쓰리 상반기에 이렇게 올랐는데 언제 하방 열어놨다고 했는데 언제 하방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안타까워했을 때, 제가 여러분 주식시장은요 한 방에 빠질 수 있어요. 뭐 하루 만에 뭐 세 자리도 빠지는데 뭐 지금 우리 반 보냈잖아요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은 지난 8월 2일 날 확인하셨습니다. 세 자릿수가 빠졌잖아요. 자, 그럼 간단하게 결론. 코스피를 어디까지 열어놨느냐. 만약에 저는 지금 제가 불안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악재가 생기는 걸 전 가장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식시장은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 때문에 빠질 거라는 건 이미 미쓰리가 다 예상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치 야동을 보면서 더 강한 걸 원하는 것처럼 9월 달에 25bp 금리 인하는 이제 택도 없으니까 더 강력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즉 25bp가 아니라 50bp 금리 인하라는 걸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기 침체라는 제목을 달고 나타나는 주식시장을 견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경기 침체는 걱정하지 않아요. 단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은요, 진짜 대한민국 수준보다는 지금 높은 상태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이 미쓰리 머릿속에 있는 경제 지표에 따르면 둔화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보단 그래도 좋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코스피 수준은
2600이든 2700이든 여전히 주제 파악 못하고 높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주장했던 게 뭐냐면 미국이 올라갈 때 대한민국은 제대로 못 올라갔어요. 근데 미국이 빠지면 마치 테마주에서 1등주가 빠지면 1등주보다 2등주가 더 먼저 꼬꾸라지는 것처럼 증시가 하락하면 미국보다 한국이 더 심하게 몸살을 앓는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올해 이대로 경기 침체라는 녀석으로 계속 지수가 빠진다면 저는 일단 2429포인트 더 아래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월달 분위기와 지금 8월달 분위기 제가 다시 설명 안 해드려도 되겠죠. 1월달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단지 제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2024년도는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슈가 될 수 있고요. 연준이 더 이상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 못 잡고요. 경기 둔화나 경기 침체라는 녀석이 나타나서 인플레이션을 눌러야 될 겁니다.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대로 경기 침체, 경기 둔화도 아니죠. 경기 침체라는 제목을 쭉 달고 하락한다면 저는 1월 19일 날 기록했던 2429포인트 저점도 깨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나마 저는 최상의 시나리오예요. 왜냐하면 뭐 말이 2429포인트지 뭐 예쁘게 표현하면 여러분 2400에서 2500 정도 돼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미쓰리가 예상하고 있었던 경기 침체 말고 뭐 어떤 중동 지역의 불안감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저기서 뭔가 어떠한 것이 튀어나오는 제가 자꾸 좀 찝찝했던 게 뭐냐면 며칠 전에 제가 8월 달 마치 2008년도 금융위기 그런 불안감을 갖고 있어서 모든 더듬이를 다 끄집어내서 내가 보고 있겠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경기 침체를 가지고 지수를 빠진다면 그나마 미쓰리가 잘 컨트롤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긴장하고 있는 부분은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악재가 튀어나온다면 2429포인트는커녕 더 밑으로 쫙 뽑아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찌 보면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쓰고 싶지 않습니다. 쓰고 싶지 않다는 거는 갖고는 있지만 그 지경까지 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사람 살다가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까지 미쓰리가 분석하고 그리는 그림으로는 일단 1월 달에 기록했던 2429포인트 이하로 더 빠질 수 있다. 장중에라도 2400포인트 이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근거를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물갈이를 계속 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2676포인트였단 말이야, 금요일 날. 그러면 뉴욕 증시, 금요일 증시 하락했으니까 대한민국은 또 빠지겠죠. 얼마 전만 하더라도 반대 매매가 나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높은 가격으로 매수 가격을 올리는 바람에 물갈이가 제대로 안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투자자들이 돈이 없어요. 부동산도 그렇고 뭐 암호화폐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서 밑에서 뭔가 반대 매매가 나왔을 때 그거를 지탱할 수 있을 만한 자금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8월 5일 장 초반에 1차 손절가 나올 거고 그 상태에서 뭐 신용 반대 매매 물량 나올 거고 아마 신용 반대 매매 물량은 2600포인트가 아니라 2500포인트 근처에서 쏟아져 나올 거예요. 물론 또 장중에 또 만약에 2600이 깨질 것 같으면 또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와서 그냥 어떻게든지 2600을 지지하려고 하는 발악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반등은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뭐 2300 갈 것 같아요. 2200 갈 것 같아요. 라고까지는 아직까지는 현재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일단 경기 침체라는 게 나타나서 경기 침체가 짜잔 나타나서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50bp 인하 가능성까지 지금 맞춰놨기 때문에 이 상태로만 간다면 여러 가지 물갈이 되고 신용 물량 정리되고 개인들 떨궈져 나가고 뭐 이래저래 하면은 한 2400포인트? 2400포인트 살짝 이탈도 가능하고 그 정도까지 보고 있고요. 만약에
조금 더 가자면, 그러니까 거품을 좀 뺀다고 생각하면, 어찌 보면 제가 주장한 대로 2023년 11월 초부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가 됐었잖아요. 근데 2023년 11월 3일 날 찍었던 최저가가 2273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렇게 반올림하고 이러면 하여튼 2300에서 2400 고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품을 다 뺀다고 생각했을 때 한 2300 후반대에서 2400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제가 2419포인트인가요? 그거 깰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코스피 하단을 2300포인트 정도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계속 변수가 나오고 계속 움직임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올해 코스피 하단은요 뭐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작년 연말부터 그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AI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쭉 형성돼서 주가가 올라오기 직전에 코스피가 2273포인트, 그러니까 2300포인트라고 예상했을 때 거품이 빠졌을 때는 그 정도가 맞다고 생각하고 또 여기엔 여러분 변수가 분명히 있어요. 그 변수가 뭡니까? 바로 금리 인하예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그러니까 반성문을 썼지만 2019년 금리가 인하될 거라고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세상에서 유일하게 2019년 금리 인하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로 인해서 증시가 올라갈 거라고는 예상을 하지 못했다라고 반성했잖아요. 이번에 만약에 9월 달에 50bp 금리를 인하한다면 혹은 11월 달에 금리 인하를 또 한다면 증시가 2019년처럼 올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만약에 하신다면 저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 인하 우리가 생각했던 25bp 금리 인하가 아니라 50bp 금리 인하라는 큰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주식시장을 더 끌어올리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고 물어보신다면 저의 생각은 한결같습니다. 21세기 들어와서 가장 높은 수준의 대출금리 이 부담을 미국 국민들은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금리 인하 기대는 작년 연말부터 형성이 됐는데 지금까지 8월까지 한 번도 금리 인하를 한 적이 없어요. 시간이 똑딱똑딱 지나가면서 미국 국민들이 부담을 느끼는 그 이자 부담 이게 굉장히 큰 무게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 JP모건과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는요. 9월 달에 50bp, 11월 달에 잇따라 50bp 금리 인하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들의 금리 인하 예상에 대해서 또 제가 약간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 정도로 9월 달에 50bp 금리 인하해야 되고 11월 달에 50bp 금리 인하하잖아요. 아마 자산시장 상당히 많이 무너져 있을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급격하게 50bp씩 연달아게 2번 인하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미국 전문가들이 미국 경제 좋아요, 연착륙이에요, 골디락스예요라고 지랄 발광을 할 때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가스라이팅을 했냐면 여러분 경기가 좋은데 골디락스인데 왜 자꾸 금리 인하 하겠다고 합니까? 선택지가 금리 인상이냐 금리 인하냐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경기가 진짜 좋으면 그냥 금리 동결을 유지하면 되는데 경기는 좋다고 얘기하면서 자꾸 금리 인하 타령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경기가 진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궁금하신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계속 시장 상황 체크하면서 호재나 악재 같은 거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가장 먼저 전해드릴 거고요. 자, 그냥 방송한 김에 8월 5일부터 8월 9일까지 국내 증시는 지금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예상밴드 2700에서 2830포인트 정신 나간 소리죠. 이거는 목요일 날 예상한 겁니다. 금요일 날 100포인트 넘게 빠진 거 반영하지 않았어요. 자, 상승 요인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빅테크 기업의 자본 지출 확대 가능성. 갑자기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싹 바뀌었죠. 하락 요인으로는 빅테크 기업의 인공지능 수익화 우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했고요. 자, 상상인 증권이 10월까지 증시 투자 심리가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얘네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식시장 좋게 봤던 애들이거든요. 자, 9월달 FOMC 회의에서 FED가 금리를 50bp 인하하지 않는 한 증시를 보수적으로 접근한 것이 맞다라고 봤습니다. 자,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 가파를 수 있지만 현 시점에서 경기 침체를 논하기는 어렵다. 미국의 4분기 GDP가 1.7% 정도 증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저점으로 회복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야무진 장밋빛 전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는요, 이번 주에 포인트를 보자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7월달 ISM, S&P 글로벌에서 발표하는 서비스업 PMI 지표입니다. 지난주에 제조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상당히 부진했어요. 기준선 50 이하, 예상치보다도 부진했고 전월 대비도 부진했습니다. 아마 서비스도 부진하게 나올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조업 PMI 지표는 좀 낮아졌지만 그래도 서비스 PMI 지표는 좀 높게 유지가 됐는데 아마 얘도 훼손될 겁니다. 많이. 그리고 뭐 화요일날 무역수지, 경기 낙관지수, 뭐 소비자 신용 같은 거 발표될 거고요. 목요일날 이제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지난주에 꽤 눈에 띄게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요거 한번 변수로 보이는 거고 8월 9일날은 주요 지표가 없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에서 시장의 관심은 경제 지표로 넘어갔고요. 만약에 9월달 50bp 금리 인하 요구가 지금 커진 가운데 연준이 마음만 먹으면 그 위력이 가공할 만해서 현재 기준금리가 상단이 5.5니까 콱콱 금리를 인하해도 충분히 인하 여력이 있다. 굳이 뭐 제로금리까지 아니어도 지금 현재에서 1% 정도 금리 인하만 해도 굉장히 생색낼 수 있는 분위기다라고 얘기하면서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하고 있는 애플 주식 지분 절반 가까이 매도했다고 하죠. 자, 다가오는 한 주는요. 일단 금요일날 뉴욕 증시가 하락했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내일 아침부터 분위기는 안 좋을 거예요. 아마 2600을 지지하냐 마냐에 대해서 엄청난 기싸움이 생길 겁니다.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은 장중에 2600이 깨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든지 2600을 지지하려고 하겠죠. 그 사이에서 손절 물량 나오고 일부 신용매매 물량 나오고 분위기 쎄하니까 주식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자라는 물량 나오면서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될 겁니다. 미국의 경제지표나 한국의 분위기가 며칠 전에 제가 썸네일에서 만들어 드렸던 것처럼 호재가 없어요. 호재가 있어도 힘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그 심리가 굉장히 위축된 상태에서 다가오는 한 주는 국내 증시 전문가들은 10월 달까지 어렵다. 뭐 10월 달까지 9월 달에 금리 인하 안 하면은 10월 달까지 어렵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주간 증시 분위기만 본다면 2600포인트를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갈이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물갈이 되고 개인들 물량 나오고 이러면 주인이 있는 종목들은 빨리 이제 자리를 잡을 거예요. 그래 하반기 한번 놀아볼까 이런 분위기 움직일 가능성 높고요.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 별로 저는 의미 없다고 봅니다. 환율 떨어져서 외국인 들어온다고 걔네들이 큰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 분위기가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외국인들이 매수해서 올라갈 것이다. 그런 기대는 별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오늘 되게 급하게 한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또 주중에 뉴욕 증시 올라오면 또 제가 매일매일 증시 짚어드릴 테니까 긴 호흡으로 천천히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더운 날씨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화요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